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곧 아드님이 결혼하시는 거겠죠? 결혼 소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그 작던 아이가 이제 가정을 꾸리다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결혼 준비 중에 파혼하는 커플이 10쌍 중 3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는 말이요. 특히 예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에서 생긴 오해가 결혼까지 무산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온라인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라는 글입니다. 실제로 한 29살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5년을 연애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만남 자리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대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손이 참 거칠구나. 집안일을 별로 안 해봤나 보네. 앞으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려면 손 관리 좀 해야겠다. 로션 많이 발라. 그 예비 신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해서 손이 거칠어진 건데 그걸 집안일 안 한다는 평가로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졌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답니다. 결국 그 커플은 5년을 연애했지만 첫 만남 이후 3개월 만에 결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사실 이런 일이 정말 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진심이 오해로 변하지 않도록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정말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첫 만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예민할까요? 우리 세대와는 다른 걸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해도 꾹 참았습니다. 그게 미덕이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인정받는다고 배웠죠. 하지만 요즘 2030세대는 다릅니다. 이 세대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니 차라리 정리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요즘 예비 며느리들은 첫 만남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예비 시어머니 처음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50개, 100개씩 달립니다. 언니, 그거 레드 플래그야. 결혼 다시 생각해봐. 시작부터 그러면 결혼 후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았는데 지금 후회 중이야. 이런 댓글들이 예비 신부의 마음을 흔듭니다. 실제로 32살 한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3년을 연애했고 서로 정말 사랑했대요. 첫 만남 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게 생겼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다 화장을 진하게 하던데 너는 화장을 안 하니? 여자는 꾸며야지. 결혼하면 화장 좀 배워. 그 신부는 그날 저녁 바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고 대부분이 그 시어머니 조심해. 평생 외모 지적할 거야였습니다. 결국 그 커플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지만 2개월 전에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설득해도 신부는 평생 저를 평가하고 간섭할 시어머니와는 살 수 없다며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예쁘게 꾸미라고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세대와 우리 세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상대는 간섭과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예비 며느리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모나 몸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의도로든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실제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27살 예비 신부는 키가 158cm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 생각보다 키가 작네. 우리 아들이 178인데. 나중에 애 낳으면 키 큰 애 나올까? 우리 집안은 다들 키가 큰데. 그 신부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답니다. 자기 키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평가받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걱정까지 듣게 되니까 자기가 상품 검수 받는 기분이었대요. 그 커플은 결국 결혼 못했습니다. 살 좀 빼면 더 예쁘겠다도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좀 거무스름한 애도 안 됩니다. 머리를 좀 길게 기르면 어떨까도 안 됩니다. 심지어 칭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며느리 얼굴이 정말 예쁜 애라는 말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외모로 평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말은 뭘까요? 외모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자. 둘째, 아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또 며느리가 아들의 취향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맞춰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 자체로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실제 사연입니다. 30살 예비 신부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환경과 동물을 사랑해서 5년 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첫 만남 자리에서 식사 메뉴를 정하는데 시어머니가 고기 요리를 주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고기를 엄청 좋아해. 삼겹살이랑 갈비를 특히 좋아하거든. 너도 고기 좋아하지? 아, 채식주의자라고? 그럼 우리 아들은 집에서 고기를 못 먹는 거야? 그건 좀 안 됐는데. 그 신부는 그 순간 자기 신념과 가치관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너는 우리 아들한테 맞춰야 해라는 메시지로 들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커플도 결혼 직전에 파혼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너는 활발한 애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깔끔한데 너는 좀 덜 깔끔한 것 같네도 안 됩니다. 아들 자랑하고 싶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는 아들 이야기보다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주말에는 보통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며느리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셋째,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며느리의 역할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커리어가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실제 사연입니다. 33살 예비 신부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도 좋아하고 승진도 빠르게 하고 있었대요. 첫 만남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답니다. 직장 다니는구나. 그런데 결혼하면 일 계속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건데? 애 낳으면 일 그만두고 애 키워야지. 여자는 엄마가 최고의 직업이야. 그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결혼과 동시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강요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너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해라는 메시지로요.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도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라고 했답니다. 그 신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요리는 좀 할 줄 알아야지도 조심하세요.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와야지도 부담입니다. 애는 빨리 낳는 게 좋아는 정말 큰 실수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여깁니다. 또 아이를 언제, 몇 명 낳을지는 부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첫 만남에서 절대 꺼내지 마세요. 넷째,
집안 규칙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말합니다.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겠지. 준비할 수 있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벌써부터 규칙을 강요하네. 나는 이 틀에 맞춰야 하는구나. 실제로 충격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28살 예비 신부는 첫 만남 자리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오셨더래요. 그리고 그걸 며느리 앞에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집 규칙이야. 미리 알려줄게. 첫째, 명절과 제사는 무조건 시댁. 둘째, 시부모님 생신은 며느리가 준비. 셋째, 주말마다 시댁 방문. 넷째, 아이는 결혼 2년 안에. 다섯째, 애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줄 테니까 맞벌이 가능. 그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평생의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결국 그 커플은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통제라고 느낍니다. 다섯째, 비용과 혼수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정말 민감합니다. 첫 만남에서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실제 사연입니다. 31살 예비 신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왔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은 어디 사세요? 혼수는 얼마나 준비할 수 있어? 요즘은 여자 쪽에서 가전제품이랑 혼수 가구 준비한다던데. 우리 집은 전셋집 마련할게. 그 신부는 그 순간 자기가 거래 대상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숨기고 싶었는데 그걸 캐묻듯이 물어보시고 혼수 금액을 확인하려는 게 너무 불쾌했대요. 결국 그 신부는 남자친구한테 나는 내 집안의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이 아니야라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니? 부모님 직업이 뭐니? 혼수는 얼마나 할 수 있니? 결혼 비용은 어떻게 나눌 거니?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양가 부모님이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하세요. 첫 만남은 며느리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경제적 조건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말하라는 거야? 나는 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며느리 예뻐해 주려고 한 건데. 미리 알려주는 게 친절 아니야? 맞습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해주고 싶고,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며느리도 딸처럼 예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도가 좋아도 표현이 잘못되면 그건 상처가 됩니다. 상대가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건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평생 갈 관계의 첫 단추가 됩니다. 한 60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전에 아들이 결혼할 때 정말 잘해주고 싶었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딸처럼 대할게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 일주일에 3번은 해줘야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아침을 꼭 차려 먹거든. 며느리가 아침 준비 좀 해줘야지. 여자가 살림을 잘해야 가정이 화목해. 그때는 그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며느리가 잘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닫았답니다. 결혼은 했지만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전화도 거의 안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 않답니다. 그 시어머니는 지금도 후회하신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지금쯤 정말 딸처럼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며느리에게 호감 주는 대화법.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째, 조언이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명절에 이렇게 하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해? 두 집안의 방식을 섞어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이 말은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평가가 아니라 관심을 보이세요. 요리 못한 애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해? 를 물어보세요. 너는 이렇구나가 아니라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를 표현하세요. 실제로 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등산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머, 나도 등산 좋아해. 다음에 같이 가볼까? 좋은 산 추천해 줄게라고 하셨답니다. 그 며느리는 그 말에 마음이 열렸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등산 다니는 사이가 됐답니다. 셋째, 규칙이 아니라 여유를 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천천히 서로 맞춰가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서로 처음이라 서툴 거야. 천천히 알아가면서 편한 관계 만들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이 말은 며느리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넷째, 아들이 아니라 두 사람을 응원하세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응원할게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혼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옆에서 응원할게. 이 말은 며느리를 평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저를 아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다섯째, 칭찬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세요.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했겠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하세요. 외모 칭찬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노력과 배려를 인정해주는 칭찬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만남에서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힘들진 않아요? 며느리가 대답하면 이렇게 이어가세요. 우리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서로 편하게 이야기해요. 대화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평소에 어떤 일 하세요? 일은 재미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주말에는 뭐 하면서 보내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무리 멘트입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서 좋은 관계 만들어가요. 궁금한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요. 우리는 너희 두 사람 모두 응원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한 며느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첫 만남에서 저한테 규칙을 말씀하시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 분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며느리는 지금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전해지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며느리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깁니다. 첫 만남의 목표는 뭘까요? 며느리한테 집안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한테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 느낌이 전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며느리가 딸이 되는 건 첫 만남의 성공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은 그 시간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시작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됩니다. 한 70대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많은 실수를 하셨답니다. 외모 평가도 하고 집안 규칙도 알려주고 아들 자랑도 하셨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답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보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고 손주들도 자주 못 본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르게 하고 싶어요. 며느리를 평가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30년을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 딸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고 첫 만남을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며느리에게 제대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오해가 아니라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후 가장 갈등이 많은 육아, 참여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황혼 한걸음이었습니다.